존경하는 동구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우리는 통칭해서 중간지원 조직이라 부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 경제과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총무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및 시선제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에도 중간지원 조직의 통합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곤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 안에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는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창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 형태의 주민공모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간과 활동의 주체는 같은데 조직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물포구 출범에 맞춰 중복된 중간 조직의 지원 기능 조정 및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쇠퇴,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및 원도시민 재물포구만의 로컬 컨텐츠 개발, 도시혁신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융합적 통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재물포구의 원도심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연결할 새로운 형태의 도시운영 거버넌스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 도시혁신 통합센터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의 기능에 더해 창업과 상권 활성화 지원, 로컬 컨텐츠 개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원 등 재물포구 시대에 요구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 도시혁신 통합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동구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회복 지원금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구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당일부터 각 점포의 매출이 늘었다며 상인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차원의 지원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재물포구 출범을 상상해 봅니다. 중구는 관광과 상업, 문화가 도시의 중심 브랜드입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계양로, 신포시장, 쌀이제, 연안 어시장까지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상권들이 질비한 반면 우리 동구의 상권 경쟁력은 중구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 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창업 이후 5년 안에 폐업률이 50%나 되는 우리 구의 조건에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령 폐업을 하더라도 사회 안전망 안에서 재창업과 구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대시장과 최근 송림이동 화재에서 보듯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점포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이나 그 이하는 의무 가입이 아닌 상황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음식점 화재는 총 2,530건 발생했으며 이 중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2,02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음식점 대다수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 관련 화재 배상 책임 단체 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등에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음식점 한 곳당 연 2만 원의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이 덜어지며 음식점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라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 폭발, 붕괴로 생기는 타인의 인명, 재산 피해도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소비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동네 점포에 사람이 없는 것이 이제 이상한 풍경이 아닙니다. 대신 배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이 많아질수록 소상공인은 플랫폼 수수료, 배달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2중 3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거나 신한은행 공공 배달 앱 땡겨요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는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물포고 출범 이후 공공 배달 앱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동이천 맛집을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중구 소재 점포들이 검색됩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본인이 방문할 지역이나 먹고 싶은 음식 맛집을 검색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해도 정작 동구의 소비가 늘지 않고 인근 동이천동과 신포동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게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 부평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동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재물포구 출범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재물포구 출범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바람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시의 인구와 규모가 커져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근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역의 정체성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재물포구 신청사를 포함한 낙후한 동인청력 일원이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출범 준비과에서는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략 추산하건대 동구와 중구의 공공시설 중 30-40%를 재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청에 있는 일자리 경제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가 본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과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재배치를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재물포구 출범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의 공공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남게 되는 공공시설을 생활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단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공공시설 재배치 및 생활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일대의 문화체육시설 및 아동 청소년 시설 확충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교육시설로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송림 1, 2구역 내 여성회관을 신축할 경우 평생학습관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하는 독립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역적 균형에 맞춰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배다리에 위치한 동구청년 21은 현재 인천의 청년센터 중 인구 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는 중구 내륙 지역에 인접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 3년 안에 송림 3지구와 송림 6구역 재개발, 송림 4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약 3,0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하게 됩니다. 송림 4구역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입주가 예상되나 송림 4동과 송림 6동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행복센터 이외의 생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은 이들의 정주 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 복합 문화공간 확충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과 공공시설 재배치를 계기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